네, 각 증권사 투자전략팀장과 시장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마켓 진단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다, 브렉시트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던 6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이 됐는데요. 새로운 모멘텀 찾기에 분주한 시장입니다. 어떤 변수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 혼란스러운 이벤트 등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7월 들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어떤 투자 원칙을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를 포함한 2016 상반기 글로벌 경제의 어떤 거시적 평가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사항 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어떤 3분기를 대비하는 또 7월을 대비하는 중요한 어떤 투자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7월에는 지난 6월 말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두 유럽에 모여 있었다라면 7월에 들어서는 여전히 브렉시트에 대한 변수 등이 아직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달 말에 있을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어떤 브렉시트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기조 등에 대한 부분 역시 시장에서 중요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7월 중순부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연이어 이어지게 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이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떤 대선 레이스가 어떤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영향이 2분기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어떤 금융 지표 중 금리와 어떤 외환 시장 에서의 변화가 조금 컸었던 만큼 브렉시트 이 팩트 자체에 따른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교육 활동 그리고 어떤 그 유로존 내에서의 어떤 그 생산과 소비 활동 등에 대한 변화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합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기대감을 낮춰야 하는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우선 연초 이후에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단면만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는 다소 개선되는 조짐입니다. 특히 지난달 이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 수준이 한 5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이것이 한 7조 원대 중반으로까지 높여져 가고 있거든요. 결국 IT 섹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정유나 화학,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경우는 연초 이후로도 현재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익 전망이 다소 좀 보수적이었다가 낙관적인 쪽으로 바뀌는 이런 이익 전망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2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절대 수준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봐서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져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 회복도 더딘 상황 등이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산업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과 조선 등과 같이 최근 구조조정의 어떤 그 중심에 가까워 있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정책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다, 카드 내놓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브렉시트에 대한 변수가 어떤 주식시장의 반응만으로 봐서는 단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 무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어떤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 명분을 조금 잃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만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 이번 사안 등이 유로존 경제에 미칠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브렉시트 사안 등으로 인해서 엔화의 강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었었던 감이 있는데 이 영향 역시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이 또 선진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은 가장 어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어떤 중앙은행이 어떤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과정 등은 상당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어떤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여기에 어떤 주식시장이 회복됐다라고 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위험성이 많이 남아있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하반기라는 말이 입에 아직 붙지 않는데요. 벌써 7월이 됐습니다. 7월 코스피 예상 밴드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우스에서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당사에서는 7월 코스피 기준은 우리 증시 전망을 지난 6월과 같은 1930포인트와 2030포인트로 어떤 밴드에 대한 수정 작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밴드 이탈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월말로 갈수록 이 범위 내에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과한 상태였었고 이것이 해소되는 징후 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안도랠리가 진행형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안도랠리에 편승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시장이 안도랠리를 시작됐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선언하기에도 조금 시급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추세적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기, 기업들의 실적 요인이 조금 부족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상단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우선 단기 차익 실현 등과 같은 출구 전략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세워두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금값이 치솟는 움직임도 연출돼 있었고요. 엔화도 그랬죠.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당분간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면은 시장 금리는 오르는 현상 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는 채권 가격의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망설일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금융시장과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 반등이 있다라고 해서 당장 경제가 확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전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선호되는 것은 선진국 국채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선진국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안전자산에 대한 다양한 분류 중 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불안하면은 가장 안전한 것은 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금이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에 금값이 어떤 투자의 하나의 대안이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정했다 하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에 대한 투자 관점은 다소 순환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해 두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과 마켓진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